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유세 도중 총격이 발생해 급히 대피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얼굴에 핏자국이 보였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괜찮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 경위는 현재 파악 중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도중 총격 사건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고 이례적인 일인데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라고 봐야죠. 이것이 이제 총격 사건으로 사실은 이게 총이 정말 사용이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류의 무기가 사용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보면 오른쪽 뒤에 빗자국이 보였다 이런 것들로 볼 때 뭔가 유해한 그런 무기 체계가 동원되지 않았는가라고 보고요. 예.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영상에도 보면은 귀 쪽에 피가 흐르기도 하고요. 뺨에서도 피가 묻은 모습이 관측됐는데 총상을 입은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그 영상을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예. 지금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본인이 직접 이제 총격이나 또는 다른 것들에 의해 가지고 다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과정 속에서 이 경호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다친 것이 묻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손을 댔다가 귀에 댄 건지 이것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지역병원으로 지금 이동을 해서 그 지역병원에서 판단한 결과로는 안전하다라고 하니까 현재까지는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하고 좀 더 관찰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총알에 스쳤다라는 일부 외신의 보도가 있기는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상태가 괜찮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상당 기간 유세가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의 그 부상을 입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주 심각한 부상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유세를 이제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주 병상이거나 금방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고 또 설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상 정도로 거쳐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 총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오른쪽 귀 위쪽 또 뺨에서 피가 관측되는 상황에서도 주먹을 치켜 들었어요. 어떤 제스처로 분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이제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테러지 않습니까? 예. 테러에 이제 굴복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이게 아주 정신병자나 이런 사람들이 저지른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것에도 이런 이제 불의에 절대로 이제 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오히려 정의를 위해서 나아가겠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선거를 이렇게 잘 해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한테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미국에서 대통령이 될 테니까 더 열심히 기도를 해달라. 그런 의지까지 포함된 그런 제스처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 주먹을 치켜든 모습에 일부 지지자들 USA를 외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근 지붕에 총격범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유세장에서 한 명 사망으로 추정한다. 총격범도 사망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은 이제 한 명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총격범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쐈는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총이라고 하는 것은 쏠 때 이렇게 한 발만 쏘는 건 아니고 아마 분명히 여러 발을 쐈을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총격범이 이런 그 경호원들에 의해 가지고 제압을 당하거나 경찰관들에 의해서 제압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는 있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과정 속에서 직접 총격을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귓가 쪽으로 또는 어디 다른 부위에 이렇게 총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피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얼굴로 가져오는 그 과정 속에서
뭐 또는 주먹을 쥐는 과정 속에서 귓가에 피가 묻어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총격범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범행 동기도 궁금한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연설 내용과 관련이 있을지 뭐 혹시 어떤 추측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이제 이게 지난번에 유럽에서도 이제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어서 총격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총격범이 도대체 이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총격을 가했는지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죠. 여기에 이제 이 총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유세장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검문 검색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사전에 계획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연설을 듣고 바로 이렇게 총격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총격범은 이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정강 정책이나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다가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총을 준비해 와서 직접 이렇게 총격을 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이런 대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계획된 범죄다라고 보고요. 그 계획된 범죄 속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반이민 정책이라든지 또는 낙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품고 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인 범행보다는 계획적인 범행 쪽에 저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예, 즉흥적이었다기보다는 계획된 범죄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총격 당시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 문제를 비판하던 도중이었는데 이와 관련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이민들에 대해서는 지금 추방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낙태 문제는 이제 주에다가 이렇게 맡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이런 이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불법 이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총격이 그때 나왔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총격범에 자신의 생각하고 달라서 이런 범행이 저질러지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예, 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장 공화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좀 민감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총격 사건,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네, 전당대회를 직접 진짜 정말 며칠 앞두고 이런 사건이 내일이죠. 내일. 예, 바로 이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런 총격 사건이 벌어져서 아마 미국의 민주당을 지지하든 공화당을 지지하든 미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상 여하에 따라서 아마 많이 달라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제 경상을 전제로 그래서 또 선거를 유세를 하고 또 선거에 임할 수 있다는 그런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것은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쪽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설령 총격범이 민주당원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공화당의 지지자들은 훨씬 더 결속을 할 것이고 중간층에 속했던 그런 이런 유권자들도 생각을 많이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 지난번에 TV 토론을 통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과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발언한 이런 내용들 속에서의 인지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총격 이 사건하고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더 좋은 이런 그런 기회 또는 어떤 여건, 환경 이런 것들이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총격 사건에 대한 경각심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 문제는요. 이게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총기 규제에 이제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는 쪽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공화당은 총기 규제를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국 총기 협회 이런 데 가서도 오히려 이제 총기는 자신의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총기는 허용해야 된다는 쪽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 이것이 이제 공화당 그러니까 지지층뿐만 아니라 공화당 관계자들한테도 총기에 대한 규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이 총격범이 연단 인근 건물 지붕에 있었잖아요. 유세장 보안 관련해서도 문제가 좀 제기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 적어도 이런 이제 유세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그 검문 검색은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유세장이 들려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유세장이 모두 다 이제 오픈된 상태에서 그렇게 유세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것은 트럼프 쪽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펜실베니아에서 한 거잖아요. 예. 펜실베니아의 경찰 또 이 보안을 담당하는 이런 팀들이 이런 데 대해서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러긴 하더라도 총기를 이렇게 바깥으로 갖고 다니는 것은 허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에 이제 좀 이렇게 찾아내고 하는 이런 역할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뭐 트럼프의 경호 요원들뿐만이 아니고 펜실베니아의 여기에 관계 있는 그 책임자들이 아마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세장 보안 관련해서도 일단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이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보이는 미국에서 이렇게 유세 현장에서 총기 사용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통령을 향한 총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 사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케네디 대통령께서도 거기 저기 암살범에 해가지고 돌아가셨고 옛날에 링컨 대통령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최근에 들어서도 2000년대에 들어서도 거기 영화 배우 출신이었던 그 대통령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분도 결국 이 총격 사건으로 굉장히 바로 이제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죠. 총기 소지가 허용된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이런 유세나 이런 것을 할 때 총기에 대한 검문 검색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도 사실상 그 총기는 없지만 그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특히 총기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유세장 같은 데서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이 항상 나타날 수가 있고 그들로부터 이렇게 저격을 받거나 또는 암살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호 요원들이나 경찰 요원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당연히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관련 행보를 이어갈지가 지금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바이든 후보 향후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정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경상을 입든 중상을 입든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기 스스로가 트럼프 대통령을 격려해주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그분 성품상 그럴 거고 당연히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니까 대통령으로서 그 말씀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오랫동안 병원에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현재. 그래서 아주 경상 정도로 끝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전당대회에 참여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간다면 바이든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뭐 사과나 또는 격려나 위로의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함과 동시에 유세 현장에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이게 중상 정도로 나가지고 병원에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면 아마 바이든 대통령도 유세를 중단하고 적어도 이제 사태를 좀 관망해 본 뒤에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열수 실장님 잠시 뒤 다시 연결하고요. 이번에는 미국 현지 연결, 권준기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유세 도중 필라델피아에서 총격이 발생해 급히 대피한 사건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얼굴에 핏자국 보였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 괜찮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전해드린 것처럼 사건 경위 현재 파악 중입니다. 미국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까? 네, 워싱턴입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도중 총격 발생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필라델피아 유세 현장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6시 10분쯤,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총성이 여러 차례 울린 뒤에 연설을 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를 감쌌고 경호원들이 무대로 올라와서 호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경호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몸을 숙인 뒤에 무대 아래로 대피시켰는데요. 이후 차량으로 이동해서 곧바로 유세 현장을 떠났습니다. 현장 영상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신발을 챙겨달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 문제를 비판하던 도중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폭죽 소리 또는 사푼 소리처럼 들렸다고 말했는데요. 총성이 울린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손으로 오른쪽 목뒤를 만지고 연단 밑으로 급히 몸을 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곧바로 경호원 여러 명이 무대에 올라왔고 이후 소총을 든 경찰 특공대 모습도 보였습니다. 총성이 들리자 지지자들도 비명을 지르며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장을 떠난 뒤에는 유세 행사도 중단됐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괜찮다는 의사를 밝히긴 했는데 총상 관련해서 더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습니까?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대에서 몸을 숙였다 일어나는 모습에서 오른쪽 귀 부분에 피가 보이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 피자국이 총알이 스치면서 부상을 입은 거라고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몸을 숙이고 일어날 당시에 오른쪽 귀 부분에 피자국이 보이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총알이 스치면서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직접 관통한 건 아닌 것으로 일단 확인은 되고 있는데요. 다만 피를 흘리는 가운데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먹을 치켜들면서 싸우자 이렇게 말했고 지지자들은 USA를 연호했습니다.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차에 오른 뒤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먹을 들어 보이면서 지지자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현장에서 대피한 뒤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명을 내고 현재 지역 의료시설에서 검진 중인데 상태는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경호국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안전하다며 현재 상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권준기 미국 특파원 연결해서 관련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 다시 한번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당장 다가올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 공화당 전당대회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다시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짚어주시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5일부터 19일 사이에 대통령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번에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축제의 현장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후보자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이 전당대회가 이제 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이날은 휴인하는 그런 날입니다. 15일부터 19일 사이가 뭐 정강 정책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지 연설을 하고 이런 축제의 현장이 공화당으로서는 축제의 현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내일 당장은 이제 이런 축제가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공화당으로서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부상을 입었느냐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는 걸로 봐서는 큰 부상은 이제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큰 부상은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이런 공화당 전당대회가 오히려 공화당 전체 인원들을 훨씬 더 결속시키게 될 뿐만이 아니고 중도층에 있었던
그 미국의 유권자들도 공화당 쪽으로 이렇게 투표를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더 강해질까요? 직결 원인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사실상 이 총격범이 민주당원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단순한 테러범인지 이것은 좀 더 이걸 뭐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민주당원이든 또는 민주당원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테러범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화당으로 봐서는 공화당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환경 조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아무리 저격범이 그렇게 부정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공화당 당원들은 훨씬 더 트럼프에 대한 그 지지를 훨씬 더 공고히 할 것이고 다른 이제 미국의 유권자들도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렇게 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미국의 이런 그 대통령 선거 일정들이 무난하게 좀 치러지기를 이렇게 바라는데 만일 이제 그런 정상적인 과정을 간다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경상 정도에 거쳐서 정상적인 그런 선거 계속 유세 활동이 아마 11월 5일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예. 바이든 행정부가 이 사건 보고를 받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고요. 근데 최근에 미국 대선 포커스 자체가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노화 관련 내용이었잖아요.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민주당으로 봐서는 엎친 데 이제 덮친 격이죠. 우선 첫째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그 책임이 사실상 뭐 트럼프 대통령이 경호원뿐만이 아니고 여기 지금 이제 펜실베니아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 보안 요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을 거고 궁극적으로는 대통령한테도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책임들이 얘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좋지 않단 말이죠. 게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이 크게 이제 두 군데서 문제가 됐잖아요. 예.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TV 연설을 통해 가지고 아마 90분 동안 TV 연설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그 인지력이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그 인지력이 이번에 엊그제 끝난 그런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해소가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또 말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덮친 데 덮친 거죠. 그런 인지력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자체를 교체해야 된다는 민주당원 내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전 대통령에 대한 저격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 봐서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 돼서 민주당으로서는 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불리한 여건과 상황 속에 빠져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두 후보 간 지지율이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이제 미국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그런 TV 토론이 있고 난 뒤에 여론조사 기간마다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은 3%씩 막 차이가 나고 그랬잖아요. 또 뭐 최근에 보면 뭐 거의 비슷하게 0.몇% 차이가 나고 그러긴 한데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비슷했던 그 지지율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총격 사건이 났단 말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공화당원들은 훨씬 더 여기에 대해서 아마 결집을 하고 결속을 할 것이고 아마 미국의 중도층에 있는 그런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사건이 났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율은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이든 네. 정부의 불법 이민 문제를 비판하던 중에 총격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향후 이민 관련 정책에 뭐 변화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저격범이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시할 때 이민 문제 얘기했다고 그 중간에 이렇게 총을 꺼냈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문제를 얘기한 것은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멕시코 지역에 그 국경 장벽을 설치하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제 취소가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이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미국의 일자리를 다 이제 빼앗아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그 민자들이 또 마약한 사람들도 있고 감옥에 있다고 온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미국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여기에 국경 인민을 훨씬 더 강화해 나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 내에 살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처방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알려진 거고요. 유세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총격범이 미리 총을 준비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아무리 미국이 총기가 허용되는 그런 국가이지만 평상시 길거리 다닐 때 총을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총을 사전에 준비해 와서 마침 여기에 대한 이민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민 문제는 오히려 공화 당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부상에서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약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다시 한번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그렇죠. 전에 아베 전 총리가 피습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당장 얼마 전에 이재명 전 대표의 피습 사건도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 정치인들의 피습, 총격 사건 발생하는 배경이나 좀 원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상 이제 이게 그 팬덤 현상이죠. 자신의 생각 또 이것만 이제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 이제 이런 현상이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고 민주국가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서로 다른 생각이 공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서로 갖고 살아야 이게 민주국가인데 그 속에 사는 그 민주국가의 국민임에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나와 다르다가 아니고 네 생각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그 정치 지도자에 대한 그런 것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이런 암살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네. 링컨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고 또 뭐 우리 케네디 대통령도 돌아가셨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특히 이제 미국 사회같이 총기가 휴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된 그런 나라에서는 특히 이런 이제 유세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훨씬 더 강화되고 검문 검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허점이 이번에 좀 드러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총기를 이렇게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갔었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기를 규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 방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적어도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공화당이 조금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미칠 여파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